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이고,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세 가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자료가 양이 많아서 오늘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자료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게 2024년 작년이죠. 작년 생물 2월에 1차 시험을 보고 생물 쪽에 대해서 좀 특이한 최근의 경향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기출 해설 작성하면서 총평에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서 이 자료를 일단 공지를 하는 거고요. 입문자분들은 지금 보실 자료는 아니에요. 여기 생물학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당장 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라서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래도 하신 후에 좀 그 생물의 최근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보시고요. 이걸 보면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다 그건 아니고 남들이 좀 눈치채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내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놓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한 거니까 생물 공부를 한번 하신 후에 자료 버리지 마시고 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올해 2월에 시험 끝나고 3, 4월경에 우리 학원에서 자과 전략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해설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입문자 설명회용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지 수가 꽤 많은데 이제 앞쪽은 자연과학 전체에 대한 좀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한 절반 정도는 생물의 특성, 출제 경향, 대응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오늘은 자연과학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뒤쪽 반은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거고 얘도 뒤쪽 반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생물학 용어들을 아시게 된 다음에 꼭 보셔야 돼요. 특성을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해설 내용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과 전략 그 동영상에 같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경우는 이제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른 분들이 잘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보다는 자과 네 과목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민법 산재, 자연과학 전체에 대해서 산인공에서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그 응시자 전체예요. 응시자 전체 평균, 그다음에 과락률 이거를 다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쭉 보시면 산인공이 이제 출제를 시작한 게 2027년인가? 그러니까 요 직전부터예요. 2028년부터다. 그 전에 이제 특허청에서 출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오래 전이고 해서 그때의 경향은 별로 현재하고 다르고요. 산인공이 출제를 시작한 이렇게 보시면 특성이 좀 나눠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2018년까지를 페이즈 1, 그 다음에 페이즈 2, 3, 4, 5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제가 강의하는 생물 기준이긴 해요. 페이즈 1 이렇게 흐린 쪽은 회색이 있는 쪽은 좀 시험이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민법 산재 자과가 좀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락률 중에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표시한 게 과락률이 높은 건데 자연과학의 경우 이제 과락률이 60%인 때도 있었고 42%인 때도 있었고 근데 60%다 그러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자연과학이 40점이 안 되면 무조건 탈락이죠. 근데 이때 자연과학이 45점이다. 그분도 사실 합격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과락률 이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좀 민법 산재가 1차에서는 원래 주력 과목이에요. 자연과학은 비주력인데 오히려 이제 비주력인 자연과학이 당락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던 시기고 자, 요때 페이즈 2의 시기는 세 과목 다
좀 쉬웠어요. 그래서 공부하신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시기였고, 좀 문제는 여기 2022년에 합격 컷이 82까지 올라가면서 이러면 변별력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인공에서는 사실 비상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23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합격 컷이 확 내려갔죠. 그다음에 페이즈 4와 5는 이제 물리화학을 고려하면 물리화학이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물리화학 입장에서는 두 개를 통합해야 되는데 올해 생물이 아주 가혹하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좀 출제 경향이 어떤지는 아셔야 되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변동이 좀 심해서 좀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요. 다음 표는 각 페이즈별로 이제 점수가 등락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뭐 페이즈 1에서 2로 갈 때 8점 증가, 감소, 뭐 증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다음은 이 자료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귀한 자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걸 이제 잘 디자인을 하고 전략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산인공에서는 기존에 응시자의 평균은 계속 공지했어요.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한 번도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2016년, 아까 페이즈 1의 시기였는데 꽤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굉장히 자세한 통계치를 시험 직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이제 합격자의 평균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정리한 거고, 몇 개월 후에 공지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합격자 평균은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서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그 시기에 보시면 민법은 이제 합격자 평균이니까 합격 컷보다도 더 높겠죠. 그래서 합격자 평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잘 달성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겠죠. 민법은 한 90점이 좀 안 되죠. 그 다음에 산재법은 85점 정도, 자연과학은 한 66점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민법하고 산재는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하면 그래도 꽤 리니어하게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민법은 거의 100점까지 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 산재도 한 95점까지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가는데, 자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공상 유리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웬만큼 해도 60점 넘으면 나쁘지 않다. 70점이면 천재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자과는 좀 만만치 않아요. 제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들인다고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점수가 낮습니다. 66점이죠.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서 이 시기에 66점 정도를 맞으면 합격자들이 나도 맞았으면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이 시기 페이지 2의 시기에는 한 7, 8점 올라갔으니까 한 6점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72점, 그러니까 70점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합격자 평균이. 어려운 시기에는 다시 한 65, 66 근처, 그 다음에 쉬운 시기에는 70점대 초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과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되는데 전체 틀은 어떤 사람도 좀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과는 어렵게 나올 때는 한 66점, 쉽게 나오면 70점대 초반을 달성하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민법과 산재가 적정한 점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과가 비주력이지만 실제로 자과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2월에 시험을 보시면 내가 자과를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못했구나.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은 주력에 더 투입을 해야 되지만 전략은 자과 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공부할지 자과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어요. 자과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도 없고, 민법 산재를 보통 먼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과는 마지막에 공부하는데 실수를 하시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시라고 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그 합격 수기 같은 거 있으면 꼭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사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사실 변하지 않는 좋은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내가 운 좋게 합격했지만 이런 방법을 썼는데 별로 안 좋았던 것 같다, 이건 꼭 피하세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자료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전체의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물리하고 화학, 그다음에 생물 지학인데 물리하고 화학은 좀 어려운 부분이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60분간 이 각 과목에서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40문제를 다 제대로 푸는 분은 뭐 응시자 3,000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1%도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럴 시간이 안 돼요. 물리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화학은 거의 가혹할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생물 강의를 하지만 원래 전공은 화학이에요. 옛날에 이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화학은 한 7개 풀고 더 안 풀었습니다. 제 전공이지만 마지막에 풀고 굉장히 가혹하게 출제를 하고 출제자분들이 이게 40분 동안 6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런 걸 고려 안 하신다고 보면 돼요. 화학이 심하고 물리도 좀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지학은 이제 약간 선물 같은 과목이라 열심히 하시면 대부분 9개, 10개까지 가세요. 무조건 9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생물은 지학보다 이론의 양이 한 2배? 다르게 보면 한 3배까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워낙 방대해서 이론의 난이도는 이제 물리화학이 더 높죠. 근데 생물은 이론의 양도 많고 그다음에 이론 바깥 것들을 좀 출제를 해요. 틀리라고. 그래서 그 방대한 이론을 잘 다루지 못하면 나중에 공부를 하고도 길을 잃고 고생을 하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난이도 조정하는 방식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은데, 자, 물리화학의 경우는 기본 이론에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보통. 근데도 어렵습니다. 왜? 실전에서 이 시간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많은데, 계산 문제 쉬운 문제도 스텝을 길게 하면 계산 문제는 보통 식을 써야 되죠. 계산하고 다음 계산하고.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타임 어택에 대한 난이도 그리고 압박감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런 방식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굳이 영역 바깥의 이론 같은 거 출제 거의 안 합니다. 교재 기본서에 있는 걸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지만 실전에서 1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분들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제약은 뭐 쉬우니까 생물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넓어서 그 넓은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고 열심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못하는 부분을 내거나 아니면 영역 외의 걸 출제를 합니다. 전공자도 힘든 정도까지 출제를 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이게 되죠. 자, 그다음에 네 과목에 이제 연간 뭐 난이도 변동 폭과 난이도를 보시면, 지학은 뭐 변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꼭 9개, 10개 맞추셔야 되고, 생물은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은데 과거에는 여기 NT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소위 짱돌 문제라고 하죠. 영역 바깥의 문제라서 전공자도 겨우 맞췄어요 이런 문제들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물에 시간을 많이 투입해도 1년 동안 1개월 이상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뭐 불가능한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아까 페이즈 1의 시기에는 10문제 중에 한 2문제, 3문제는 무조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전공자도 힘들고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 다 틀리는 거 나도 틀리면 되고, 이 시험은 이제 1차 과목은 1차는 이제 어려운 게 과목이 많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과목 간의 밸런스가 깨지면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는 막 아주 잘하는 과목이 일부 있고 아주 못하는 과목이 일부 있다 이러면 망합니다. 적당히 잘하는 과목이 전체를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못 맞추는 걸 맞춰서 합격하겠다? 실제로 잘 안 되고요. 생물의 경우 이제 출제자가 한 7개 정도는 비전공자도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3문제는 짱돌 문제다. 그러면 남들은 7개 맞추거나 6개 맞추거나 5개 맞출 때 나는 확실히 7개를 맞추도록 접근하셔야 돼요. 맞출 수 없는 3개는 버리시면 됩니다. 다 같이 틀리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런 이 짱돌 문제가 골치 아팠는데 현재는 좀 쉬울 때는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해에는 짱돌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 해도 있어요. 그러면 비전공자도 10개 다 맞추실 수 있는 해였죠.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은 물리는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난이도 변동도 심하고, 화학은 극악한 과목이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좀 쉬웠지만 난이도 변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 그림은 뭐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면 이제 과목별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초반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합격을 위해서 자과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갈 것인가. 과거에 좀 어려웠을 때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전공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긴 힘들고 지학이에요. 지학에서는 무조건 9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과거에는 4개 맞추시면 만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화학과니까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물리는 뭐 이 정도 한 6개까지, 생물도 5, 6개.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그때는 합격자의 평균이 한 66점 이러면 거의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달성하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좀 최근에 이제 자과가 쉽게 나오는 애들도 꽤 있어서 그럴 때는 지학은 뭐 9개 이상 맞춰야 되고, 화학은 쉬워도 쉽지가 않아서 5개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쉬울 때도 맥시멈입니다. 5개, 여기 화학을 김선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김선민 교수님은 열심히 하면 한 7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 의견도 사실 뭐 5개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5개는 무조건 확실히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고, 김선민 교수님은 열심히 하면 7개도 가능하니까 가보자라는 뜻인데, 하여튼 화학은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 화학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5개를 확실히 맞출 수 있게 가시는 게 맞고, 뭐 운 좋아서 6개, 7개 맞으시면 더 행복하겠죠. 물리하고 화학은 좀 특성에 따라서 두 과목을 합쳐서 15개 정도. 예. 그러면 지학 9개, 화학 5개, 여기 물리하고 생물이네요. 참, 물리하고 생물 15개면 29개. 그럼 72.5점이거든요. 그러면 훌륭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72.5점 달성 굉장히 힘듭니다. 소수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아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 비율을 잘 생각하시고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할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를 투입할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사실 주력 과목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주력은 내가 화학과다, 내가 물리학과다, 내가 생물학과다 할지라도 주력은 지학으로 1차 주력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에요. 지학에서 손해보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주력을 두 과목을 방금 말씀드린 생물과 물리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화학은 주력으로 잡기 힘듭니다. 화학과조차도. 그래서 생물과 물리를 주력으로 2차 주력을 잡고 화학은 마지막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화학 재밌는데, 뭐 물리 괜찮은데, 근데 결국 시험에 가까워지시면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 모든 수험생들이 가게 되고, 그걸 일찍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시면 힘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년 전인가 한 과목 포기하고 붙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천재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그분의 수기에도 힘들어서 한 과목 포기했는데 우연히 붙었지만 다음엔 못 붙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과목이 어렵고 어느 과목이 쉽게 나올지 모릅니다. 계속 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느슨하게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운이 없으면, 이 시험은 뭐 2개월 단위로 본다 그러면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지만 떨어지면 1년을 날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전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과목별로 배분 잘 하셔야 되고, 예. 적정 수준으로 모든 과목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있다는 게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잘하는 과목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못하는 과목을 그래도 조금 잘하는 수준으로 올리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한 과목이라도, 산재 3과목도 마찬가지고 자과 4과목도
한 과목이라도 소홀히 하시면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략을 하여튼 처음에 잘 짜셔야 돼요. 네, 실전에서 문제 푸는 순서 요거는 가끔 실수하시는 분이 있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시험에 들어가시면 시험지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페이지부터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예. 생물, 지학 먼저 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한 물리, 마지막에 화학. 내가 화학과고 거의 프로페셔널 하다 그런 분들 아니면 화학은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은 10문제 다 풀 시간이 보통 없어요. 그다음에 실제 문제 풀이 시간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뭐 모의고사도 보고 하시면서 자관 말씀드렸지만 내가 40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내에 푸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생물지학은 15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12분 내로 끊으셔야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10분 내로 끊어요. 왜냐하면 이론이라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15분에 끊으면 물리는 20분, 20분에 다 풀기 힘듭니다, 실제. 그러면 35분, 25분 남죠. 화학의 나머지 시간을 다 넣는 방식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방법도 이제 뭐 좀 중복되지만 지학은 하여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생물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기본서에 자세히 없지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저것까지 해야 되나 모의고사를 보시면 특이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커버 못합니다. 예. 생물은 기본 영역만 해도 영역이 넓어서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특이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집중하시면 안 되고 기본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길을 잃어서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하여튼 짱돌 문제는 못 맞춘다, 같이 틀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내가 기본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도 열심히 했는데 기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상담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물리하고 화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생물하고 지학이 기출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그건 뭐 공부를 잘못했거나 강의가 안 맞거나. 물리하고 화학은 그렇지 않고 기본 이론을 잘 숙지하더라도 계산 문제를 푸는 스킬은 사실 별개라고 할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은 따로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출 문제가 안 풀릴 수 있고 좀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솔루션들을 찾아가지만 그게 힘들다 그러면 뭐 물리화학에 계산 문제가 있으면 풀이 과정이 있죠. 그거를 그냥 외우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내 안에 체화를 시키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물리하고 화학의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은 민법이 굉장히 효율성이 강해요. 공부한 것 같은데 다음날 생각이 안 나요. 30페이지 봤는데 내가 여기서 뭘 가져온 거지? 민법이 어렵습니다. 민법은 이렇게 얇게 계속 바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게 돼요, 대부분.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물리화학의 계산 문제 푸는 스킬도 휘발성이 그 이상 강해요. 그래서 물리화학 뭐 초반에 빡시게 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생물이나 지학은 좀 후반에 몰아서 하셔도 돼요. 이론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리화학 계산 문제는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계산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셔야 돼요. 뭐 일주일에 뭐 10문제를 풀겠다,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2주에 뭐 한 달에 20문제를 풀겠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문제를 물리하고 화학을 푸실 때는 무조건 타이머를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5분, 다음엔 뭐 4분, 다음엔 3분 30초, 그 다음에 난이도도 같이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화학에서 중요한 거는 화학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 문제가 이거 3분짜리다, 이거 1분짜리다, 5분짜리다 판단하는 능력이 첫 번째예요. 3분이 넘어가면 체크해 놓고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3, 4분짜리 다시 풀 시간이 잘 안 와요. 어찌됐든 그런 거 붙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건 2분짜리니까 무조건 풀어야 되겠다, 이건 체크하고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그게 생기셔야 돼요. 물리화학에서는 그게 가장 더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풀이 시간을 기록해 놓으시고 난이도도 처음에는 이건 상상이었는데 상중 정도로
좀 쉬워졌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시면 이제 뒤쪽에 분광학 같은 게 나오는데, 분광학은 뭐 좀 어려워하시는 게 유기화학이 뒤쪽에 나오고, 그다음에 유기화학을 좀 암기를 해야 분광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쉬워요. 앞쪽에 있지 않지만. 분광학은 꼭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아요. 보통 1, 2분 내에 풀려요. 근데 화학은 이제 화학 양론이라고 A라는 물질과 B를 반응시켜서 C와 D를 만드는데 분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 분자수를 맞추세요라는 게 화학 양론의 핵심이에요. 그건 이제 화학 전공자들은 거의 자부심과 같은 부분입니다. 화학 양론을 못하면 화학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화학 양론 웬만하면 3분 이상 걸립니다. 좀 어려운 거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나요. 화학 양론 또는 이제 전기화, 전자의 개수까지 짜맞추면 더 시간이 걸리고 산화 한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학과한테는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우선으로 하시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화학 양론은 나중에 풀어보셔야 돼요. 차라리 뭐 이제 이성질체나 이런 것들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쪽에 원자의 주기율 같은 이론만으로 돼 있는 부분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예, 그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물리화학은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을 중요시 해야 된다. 그럼 당연하죠. 모든 과목이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능하면 기출을 일찍부터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생물은 특히 심하고, 생물의 경우는 저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기출을 한 3회 이상 풀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바람직하게 5회. 기출 자체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시험의 요체가 뭐냐를 알 수 있는 건 기출 문제밖에 없어요, 자료가. 예, 그러니까 전공의 생물 문제, 변시의 생물 문제, 피트의 생물 문제, 미트의 생물 문제, 뭐 공무원들 생물 문제 다 다릅니다. 유형이 다 달라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고 기출이 어떤 부분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 어디서는 안 나오고 어디는 무조건 나온다. 깊이가 어느 정도다를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 한 3번 풀어보고 머릿속에 매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영역이 어느 정도 출제되고 중요도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회독, 3회독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정확히 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중요시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이 많아요. 민법도 사실 거의 4과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산재도 3과목인데 특허는 거의 2과목에 해당합니다. 상표도 1.5과목 보셔야 돼요. 자과는 4과목. 근데 그 공부를 하시면 강의 민법 듣는데 이제 특허 시작하고 민법 복습도 못 했는데 뭐 특허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걸 다 극복하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는 가능한 한 빨리 들으셔야 돼요. 다른 과목 복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걸 해야지 이 1차 시험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 남들은 이 과목이 쉽다는데 나는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어렵다는데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 듣는 거 미루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전체에 대한 이제 출제 경향과 대응 방안인데, 이거는 오늘 뭐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고요. 말씀드린 자가 전략 설명회 동영상에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생물은 영역별로 출제 방식이 다르고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생물의 기본에 해당된 내용인데 기출이 별로 없지만 여기를 잘못하시면 뒤에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상당 수준까지 보셔야 되고, 세포호흡, 뭐 광합성, 그다음에 세포 분열, 복제, 전사, 발현, 전사 번역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시험에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을 반복해서 보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수험생의 비전공자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출제해요. 여기 틀리시면 안 되고, 유전학은 좀 상황이 애매해서 색깔이 다르고 어떤 부분은 맞춰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방어적으로 못 맞추면 남들도 다 틀리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분자생물학도 좀 새로운 기법들을 계속 출제하고 있어서 100% 커버는 못합니다. 다음 생리학 부분인데, 생리학은
사실 제가 출제 패턴을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는 100% 커버 못하고 방어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뭐 생태와 환경, 뭐 분류와 진화 부분인데, 노란 부분은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분류학은 최근에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좀 적정 수준 방어로 가야 된다, 이런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물은 시사성 테마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몇 년간 괴롭혔죠. 곧 출제될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서에 내용이 없어도 그냥 출제가 돼요. 근데 특정 수준까지 공부하시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수준까지 출제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 대비하셔야 되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곧 출제될 거고, 크리스퍼 캐스9 계속 제가 무료 특강을 했는데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서열 분석 3가지 정도는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뒤에 텍스트로 정리한 거고요. 생물 좀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면 그때 중간중간에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생물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 강의 계획이고, 여기 이제 우리 학원에 커뮤니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입해서 뭐 질문 같은 걸 빠르게 이제 하면 잘 받아주시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뭐 자료나 중요한 것들을 좀 올려주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자료는 얘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 강의 커리큘럼하고 이제 학습 가이드인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생물학은 보통 공부할 때 이론을 좀 충실히 하고 문제로 접근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역발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플로우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1회독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 강의를 듣거나 바로 기출을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나중에 길을 잃고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한 세 번 정도 꼭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 수 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과 관련된 이론이 이 시험의 핵심 이론인 거죠. 그거는 이제 누가 강의자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그걸 파악하셔서 기출과 관련된 이론은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출 변형한 문제들도 내가 나 자신한테 이론을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집중하신 다음에 이제 2, 3회독을 하면 정확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객관식까지 공부하시면 약간 더 보완, 그리고 확장된 영역까지. 영역을 너무 확장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스텝 전략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원스텝은 기출 관련 이론이 핵심이에요.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기출만 다 푼다고 합격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못 풀면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두 번째 스텝은 나머지 기출되지 않아도 중요도가 있는 것까지 투스텝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기본 강의, 그다음에 핵심 및 기출이 이제 기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객관식, 최종 정리, 뭐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은 따로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기본 강의에도 핵심적인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얘가 좀 중요한데, 얘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사실 기출 문제를 한 번은 같이 봐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기출문제 수준에 대응하고 있는지 같이 검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요거는 새로운 강의라기보다는 저는 기본 강의에 이제 시험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그거를 반복을 하는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이론은 설명을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알아서 공부해 오시고, 핵심만 설명하고 기출을 다시 풀어보고. 객관식은 이제 좀 새로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전공이 없는 분들은
이런 코스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기본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꽤 기출문제 다 풀리고 높이 접근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유리한 분들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좀 유베이스 학생들이 있죠. 뭐 대학 일반 생물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뭐 생물을 꽤 자세히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그다음에 뭐 최종 정리 쪽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객관식 강의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전공자들은 뭐 굳이 말씀드릴 게 없지만, 예, 뭐 생물학과 전공자고 빠삭하게 공부했다, 최종 정리, 그다음에 부족하면 이쪽에서 하나를 보완하시는 정도, 그게 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 강의에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나중에 좀 필요하실 때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공부하신 다음에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